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국민의힘 강무길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투표 결과 강 의장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표도 획득하면서 여야의 협치에 물꼬가 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강무길 의원이 제10대 전반기 시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부산시의회는 6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의장 선거 결과 3선의 강무길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강 의장은 전체 48표 중 무효 1표와 기권 3표를 제외한 44표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37명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7표를 받은 것입니다. 강 의장은 그동안의 여야 갈등을 의식한 듯 오로지 부산 발전을 위해 일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자 그 이전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오직 부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당초 민주당도 의장 후보를 냈지만 시정의 안정과 협치를 이유로 후보 등록을 철회했습니다. 이날 제1부의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송상조 의원이 46표를 얻어 당선됐고 이 부의장은 후보가 없어 다음 회기에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선출됐습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이날 오후 개원 기념식을 열고 제10대 부산시의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남도의회가 6일 제13대 의회를 개원하고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원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전반기 의장에는 단독 출마한 국민의힘 박준 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 2석 가운데 국민의힘 목 한석에는 신종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2석의 배분을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뒤 표결 전 전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투표를 거쳐 국민의힘의 원구성안을 거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조종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김해시의회는 6일 제279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뽑혔습니다. 한편 의회가 열리고 국민의힘 의원단은 의회 출석 이후 민주당의 의장단 독식에 반대하며 퇴장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제외한 15명으로 진행돼 의장과 부의장 모두 재적 의원 15명 중 찬성 15표를 받아 선출됐습니다.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더불어민주당 의장단 단독 처리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부의장직 배분과 양당의 재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답변 없이 지난 3일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등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회 보이콧을 예고하며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에 대해 소수 야당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의회 갈등을 두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는 방식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낙동강 물금 매리 지점에 녹조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오는 8일 조류경보 3단계 전환이 예보됐습니다. 이 지점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관측 사상 역대 2번째를 기록했으며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강한 남세균 독소도 먹는 물 기준치의 11.4배나 검출됐습니다. 부산시는 취수원 다변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취임 후 첫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와 함께 주요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태스크포스, 즉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시장은 특히 관광 분야와 북한 동구장 건립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할 TF를 꾸려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정의 중심을 해양 수도 완성에 맞추겠다고 선언하며 중국의 북극 항로 전기 노선 개설에 맞춰 선제적인 준비와 함께 7일 구체적인 해양 비전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가덕 신공항 공사에 참여한 부산 경남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공동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역 업계에 따르면 가덕 신공항 용지조성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 경남 건설사 13곳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대우건설 등의 공사비 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와 자재비가 급등해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겼다며 현 구조로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탈퇴 등 사업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신공항 추진 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약 193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21%를 2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대만과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많이 찾았습니다. 부산시는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 등 공격적인 유치 마케팅 등으로 중국과 유럽, 미국권 관광객이 고르게 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수륙 양용버스와 해상택시 도입, 대형 축제 연계 상품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3일과 4일 무진정 일원에서 열린 2016 하만 낙화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축제는 한류 종합 행사와 연계해 전통 불놀이인 하만 낙화놀이에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더한 글로벌 문화관광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함안군은 처음으로 지정좌석 예약제와 유료 관람, 하루 3,000명 인원 제한을 도입하고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해 안전과 관람 편의를 높였습니다. 행사에는 이틀 동안 외국인 관광객 2천여 명을 포함해 모두 5,500여 명이 찾았습니다. 또 소향과 서도밴드, 안예은의 공연이 하만 낙화놀이와 어우러지며 관람객들에게 한여름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 길이는 늘어났지만 자연 해안선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제2차 해안선 변화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 길이는 15,270.4km로 2014년 첫 조사 때보다 307.6km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갯벌이나 모래사장 같은 자연 해안선은 12년 전보다 311.9km 감소해 전체의 62.6%로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반면 항만 개발과 방파제 설치 등으로 인해 인공 해안선은 619.5km 늘어나 37.4%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주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50대 남성이 범행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5일 저녁 7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50대 여성 B씨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범행 4시간 만인 밤 11시쯤 수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유명 관광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일당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넘게 유흥가와 관광지 등에서 고의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14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 등 2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이던 주범들을 모두 검거하는 한편 압수수색과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오전 8시쯤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서 건설 장비가 고압선을 건드려 전선이 끊어지면서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복구 작업에 나서 약 1시간 반 만인 오전 9시 40분쯤 전력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밀양시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 및 신호등 미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산시가 지역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제조 로봇 도입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8천만 원 늘어난 2억 4천만 원으로 국비와 도비 사업을 연계해 기업들의 로봇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주식회사 화승 R&A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 제조 로봇 실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6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부품 조립 공정에 AI 기반 로봇 자동화를 도입하고 생산 효율과 품질 향상, 작업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양산시는 하반기에도 뿌리 기업 맞춤형 제조 로봇 보급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글로벌 대기업들의 미래 첨단 산업 산학협력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약 545억 원을 투자해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캠퍼스 내 차세대 냉난방 공조 연구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등 핵심 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한화그룹의 국방 AI 사업, 두산에너빌리티의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도 참여해 맞춤형 현장 인재를 공급합니다. 국립창원대는 대학이 대기업 미래 전략과 맞물려 창원 국가산단 혁신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4선고지에 오른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본격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선언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공교육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복지 구상도 밝혔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부산 교육 사상 최초의 4선 민선 교육감이 되셨는데요. 좀 소감과 함께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산 시민들이 네 번째로 저를 교육감으로 뽑아주신 것은 일단은 부산 교육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면서 지금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AI 대전환을 계기로 한 미래 교육도 제대로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요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9년간 쌓은 성과를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 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사업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핵심은 이제 수업하고 평가하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우리는 빗드라고 하는 그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고, 올해는 이제 전체 고등학교에 제공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하시거나 또는 학생들 이 보충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하기 위한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수준에 맞게 역량별로 공부를 하고 또 보충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고,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해갈 생각인데, 그 이전에 우선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펜즈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계정을 다 제공을 해서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런데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차이가 적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다 그 계정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적어도
출발에 있어서는 디지털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공식 수업이나 학교에서 그 AI를 활용하는 경험들을 축적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나 또 AI 오남용 문제도 아예 공개적인 장에서 함께 이렇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수업에서 활용하고 또 우리 학생들의 그 학업 역량들을 그 진행 과정까지 잘 파악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수업과 평가에 AI를 활용함으로써 훨씬 그 진일보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공약 중에 수학 여행비, 현장 체험 학습비 완전 무상화와 또 부산형 유보 통합 모델 개발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육 복지 정책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제가 지난 임기 동안에 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모님들로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적지 않은 여지가 좀 남아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비 또는 뭐 졸업앨범, 체육복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그런 아직 조금 더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넓혀서 정말로 부산에서는 아이들 학교 보낼 걱정 전혀 하지 않아도 공교육에서 책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 믿음을 제공해야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퍼주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약속했던 공약을 전에 없었던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걸 보완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7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이 5조 7천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뭐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림을 잘 살면 이게 퍼주기가 아니고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교육복지 정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무거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교조 해직 교사 특채 혐의와 관련해서 1심 판결을 불복해서 지금 항소하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교육의 미래 대변화를 완성하려면 이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야 할 텐데 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좀 입장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일인데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는 이게 마치 그 특혜를 주고 또 이 사람들을 뽑아주기 위해서 불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감사원의 강압적인 감사 그리고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그리고 그걸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1심 재판부의 결과로 사실은 이제 직위상실형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또 회유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소명해서 2심 재판부에서는 이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거라는 걸 충분히 소명해서 우리 시민들 걱정을 들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